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죠.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런데 그 미디어들 중에서 게임이 게임이게 하는 이유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의 인터페이스는 게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게임을 만들고 미케니즘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게임 인터페이스를 완성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게임 인터페이스는 게임을 하면서 계속 피드백 요청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게임을 해가면서 고쳐나갈 수 있겠습니다. 게임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UI라고 하는데 UI가 절대적인 그런 게임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에서는 터치 스크린이 없으면 앵그리버드 자체가 하기가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게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와우인 경우에는 이제 3D 그래픽이 들어간 게 지금이야 뭐 3D 그래픽이 일반적이지만 옛날에 사실은 와우는 어, 텍스트 베이스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자를 서로 교환하면서 하는 게임이었는데 그 똑같은 스토리에다가 그림을 입힌 게 이제 와우가 되겠습니다. 아주 게임 초창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닌텐도 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인터랙션 하는 그런 컨트롤러가 게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것도 텍스트 베이스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싱크로스 플레이어 즉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이메일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메일을 받아서 또 보내고 그거를 어, 실시간이 아닌 상태로 게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중요한 건 앱스트랙션, 추상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게임을 만드는데 게임은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지만 실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매직 서클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상상 속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가능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지만 실제로 플레이어는 자기의 상상 속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우리가 판타시를 우리가 상상력을 이용해 갖고 게임의 어떤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성 이런 것들을 심볼리제이션 해서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력으로 있던 것을 2D 그래픽으로 보여준다거나 3D 그래픽으로 보여줘서 F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카메라가 자기 머리에 달린 것처럼 함으로써 실제로 자기가 그 어떤 전투의 현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3D 그래픽으로 지금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빨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시대에 더 뒤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하고 별개로 웹 브라우징을 통해서 그 게임 하는 거와 또 별개로 아이템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 정도를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을 잘 만들면 그거는 일종의 마술처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저렴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도 사람의 상상력에 따라서는 굉장히 신비한 세계에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매직을 가지고 한 캐릭터씩 해서 우리가
게임 인터페이스의 어떤 5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메모리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뭐 어떤 것을 보고 그거를 탐구해보고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코너는 어떤 것들이 같은 상황이 계속 매주 반복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때 같은 상황이라는 것 자체는 기억을 해야지 그 코너가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몰입을 해갖고 자기가 뭔가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결정한 자기 자신이 멋있게 보이게 만들어 줘야지 되는 점. 그게 이제 A에 해당하고요. G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향하는 지점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저 성을 점령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보물을 획득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고를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가 돼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지금 보면은 화장실 저 아이콘을 보면 우리가 바로 저것은 무엇을 뜻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텍스트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는 주로 우리가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 시나리오를 썼을 때, 그 스토리를 썼을 때 거기에 어떤 동사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뭘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처음에 연구를 해보려고 그러면 그 스토리에서 동사를 추출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레이어가 직접 피지컬리 대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컨트롤러 같이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이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플레이어의 머릿속에는 게임 월드가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 시스템의 가운데에는 이런 프로세서가 있죠. 그리고 버추얼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버추얼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화면 내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5가지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6가지죠.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 인풋이 컨트롤러가 바로 이제 게임 내에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월드 내에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화면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인풋이 저쪽 그 버추얼 인터페이스, 즉 메뉴판에 영향을 미쳐갖고 그것이 게임 월드에서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월드에서 나타난 것이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피지컬 아웃풋으로 나오는 6가지 종류를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어가 컨트롤한다는 점에서는 몇 가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때 이게 기대했던 인터페이스인가 뭐 이걸 생각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면 이제 자신이 제어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 인터페이스에 익숙하는데 너무 어려우면 또 우리가 미리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컨트롤이랑 같은 문제인데 자기가 이 게임을 충분히 컨트롤하고 있는지 느끼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계속 생각해 봐야지 되고, 그다음에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끼는 만큼 제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제 피지컬 인터페이스에서 생각해 볼 점은 다음 4가지입니다. 일단 어떤 피지컬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느냐, 뭐 닌텐도 컨트롤러가 좋으냐,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가 좋으냐,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키보드로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뭘 했을 때 뭐랑 매핑이 되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거죠. 우리가 키보드로 할 때 WSAD가 각각의 어떤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액션이랑 이거랑 굉장히 매칭이 되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닌텐도의 어, 게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점프하는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는데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좀 우리가 은유적으로 그게 점프랑 통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게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실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도 가격이 있으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느낌을 얼마나 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자, 컨트롤러가 피지컬 인터페이스라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는 우리가 버추얼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버추얼 인터페이스에서는 게임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는 알지 못하고 어떤 메뉴로 꼭 나타나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버추얼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우리가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메뉴처럼 실제 보는 거랑 다르게 어떤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플레이의 인터랙션을 방해하지 않아야지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버추얼 인터페이스가 좋을지 아니면 컨트롤러로 제어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버추얼 인터페이스하고 이제 내 지금 컨트롤러가 잘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지 됩니다. 자, 우리가 또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투명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현실 속에 있으면서 게임을 하면서 매직 월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매직 월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게임에서의 어떤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피드백은 예를 들어서 농구 네트 같은 것들은 피드백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구를 하면서 지금 어, 농구공을 던지면 거기서 이제 농구공이 거기서 네트에서 돌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골이 들어갔을 때는 소리가 슉 소리가 남으로써 그런 피드백이 어떤 골에 대한 어떤 더 기쁨을 느끼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 피드백도 이제 굉장히 과다한 피드백이나 아니면 뭐 너무 또 없는 피드백도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MMORPG를 할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버에 접속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딜레이가 일어나는 동안 내가 그러니까 뭐 키보드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무슨 전파가 전달되는 뭐 삐빅 소리가 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조금 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파일을 전송받을 때도 여기 나와 있는 모래시계가 있으면은 훨씬 참을 수가 있죠. 그리고 건널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 같은 것들이 나옴으로 해갖고 우리가 피드백이 있음으로써 나의 액션이 뭔가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같은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우리가 더 안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드백의 어떤 종류는 그 뇌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드백이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건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뇌에서 보면은 이쪽 안쪽에 있는 거일수록 하등 동물이 가지고 있는 뇌예요. 그래서 여기에 빨간 부분은 렙틸란 브레인이라고 그래서 파충류 정도가 반응하는 거. 파충류는 위험하다, 뭐 도망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로 센싱하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가 게임에서는 어떤 것에 해당하냐면은 터치 스크린 같이 직관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좀 더 고급 인터페이스, 뭐 사람이 어른이 될수록 뇌의 바깥쪽 부분을 사용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발달된 어떤 뇌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키보드 같이 어떤
단어를 치거나 그래야지 피드백이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 즉각적인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피드백일 수 있습니다. 자, 피드백에 대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생각해야지 됩니다. 플레이어가 뭘 알고 싶은가 그 순간, 그 다음에 또 뭘 느끼게 하고 싶은가, 그 느낌을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눈사람 던지기를 했을 때, 눈싸움을 할 때 눈을 맞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떤 피드백을 하면 되는가. 그리고 느끼게 하는 거, 이거 이럴 때 슬프게 느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피드백을 줘야지 되는가. 뭐 때문에 목표에 가까워진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피드백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다음은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의 세계에서 저쪽에 우리 상상 속에 그려지는 건데, 버추얼 인터페이스로서는 우리가 지금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에 5번, 6번 화살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복잡한 게임일 때는. 그러면 어떤 순서로 그거를 설계해 나가냐면, 처음에 이제 정보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뭐 때때로 알아야 되는 거, 가끔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널 리스트를 만듭니다. 채널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뭐 왼쪽 구석, 아니면 오른쪽, 아니면 또 어떤 사운드나 그런 걸로 아바타의 움직임으로 나타낼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또 지금 말풍선으로 나타낼지, 그다음에 보조 디스플레이를 또 새로 만들어서 나타낼지, 그런 각각을 우리가 하나의 채널이라고 그러고, 그 채널에 이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채널에 요 정보는 요 채널, 요 정보는 요 채널, 그러니까 요 정보는 이쪽 스크린 구석에 텍스트로 들어가라, 뭐 요 정보는 말풍선으로 들어가라, 이거를 이제 서로 짝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정보에 대해서는 디멘전을 점검하라.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텍스트 UI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는 글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글자가 나올 때는 그 글자에 필요한 어트리뷰트는 뭐냐면, 글자가 하나의 채널이라고 했을 때 그거의 디멘전은 뭐냐면, 그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 그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폰트는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트리뷰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순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널과 그 각 채널의 이제 디멘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 다섯 가지가 생각이 돼야지 됩니다. 모드는 이 지금 여섯 종류의 인터페이스의 세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세트, 어떤 전체적인 환경을 하나의 통일성 있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세트를 우리가 모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모드들이 많이 바뀌겠죠. 그런데 그 모드들에 대한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팁은 모드의 숫자를 되도록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할 수 있죠. 모드가 너무 자주 바뀌면. 또 하나는 이제 모드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두 가지 모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건 상당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레이싱 하는 그 게임에서는 운전하고 있으면서 폭탄을 던지는 것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 예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가 달라지면 최대한 다르게 보여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크린에서 어떤 것이 굉장히 작았다 굉장히 크게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바타의 액션이 달라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정상 사람이다 좀비로 바뀌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액션을 우리가 취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크린에 있는 데이터의 어떤 세트 자체를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의 퍼스펙티브, 즉 몇 인칭 카메라로 할 거냐는 건 상당히 중요하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왼쪽에 있는 그림은 1인칭 시점이죠.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카메라가 있는 형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3인칭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 갖고 나를 스스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모두가 체인지 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잘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10가지 팁을 얘기할 건데, 상당히 뭐 듣고 나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이런 거를 체크리스트로 놓고 한 번씩 해본다 그러면 좋을 수 있습니다. 먼저 훔쳐라. 그러니까 게임 장르, 당신이 이제 만드는 게임 장르에 맞춰서 그 게임 장르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떤 인터페이스를 하는가 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전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고 당신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디테일만 고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르가 뭐 여러분들이 혹시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 그러면 당신의 게임에 맞는 걸 이제 개발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스크래치 단계에서 우리가 정보 리스트를 짜보고 그다음에 그 정보 리스트에서 이제 그 정보를 각각 묶어서 채널을 몇 개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채널에서는 어떤 어트리뷰트를 넣어갖고 어떤 디멘전으로 우리가 그 채널들을 이용할 건가, 이런 거를 정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피지컬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우리가 키보드만 사용하든지 마우스만 사용하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우리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터페이스가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운드 효과를 집어넣고 그걸 갖고 더 맞추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깨질 때 깨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뭐 새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어별로 옵션 수와 간결성의 밸런스를 맞추라는 얘기는 뭐냐면, 플레이어가 뭐 초보자이면은 처음에는 인터페이스가 간결하고, 그다음에 점점 실력이 올라갈수록 인터페이스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은유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우리가 그 MMORPG에 기다리는 그럴 때는 전파가 이렇게 흘러가는 속도, 뭐 삐삐삐삐삐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가 그 딜레이 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면 행동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야 되고요. 같게 보이면 같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어떤 다른 인터페이스 달라 보이는데 행동은 같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비슷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갖고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테스트죠. 자꾸 여러 번 해봐야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 단계에서는 종이에서 써갖고도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에 따라서 또 이제 규칙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들은 지금 마우스의 좌우 버튼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마우스 좌를 누르든 우를 누르든 똑같은 동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페이스에 여러 가지 팁을 얘기했지만 이게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건 게임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흔히 나타나는 그런 팁을 10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게임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